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그의 소설들은요, 그야말로 지적인 만족감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면서도 소설 특유의 재미와 긴장감, 이런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에코는요, 심지어 자신의 박사 논문마저 추리소설 스타일로 쓸 정도로요, 수수께끼와 미스테리에 대한 지향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의 성향 때문에 그의 글들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인문학자의 호사취미가 아니라 재미와 깊이를 고루 갖춘 인기 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다룬 장미의 이름 이미지 때문인지요, 아니면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장식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프로이트나 코난 도일이 활약하던 그런 시대 인물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움베르토 에코는요, 2016년에 작고하실 때까지 활발하게 저작 활동을 한 지금 우리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중세 수도원이나 기사단 이야기가 아닌 아이패드 얘기하고 트위터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사실 움베르토 에코는요, 꾸준히 신문 연재 칼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랄한 비판도 해오던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그랬어요. 바로 그 글들을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지식계의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지식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리던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유재학이죠.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목을 보신 분들은요, 그 전에 나왔던 책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과 결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 책 역시요, 움베르토 에코의 신문 칼럼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 그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의 원제는요, 파페 사탄 알레페 땡땡 유동사회 연대기인데요. 이 말은요, 파페 사탄 알레페요, 이 말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말로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해석이 안 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요, 그래서 에코는요, 오히려 이 말이요, 여러 가지 소재와 이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유동사회의 연대기라는 소제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 유동사회입니다. 정해진 것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사회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권위는 사라지고요, 공동체나 법,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은 위기를 맞게 되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소비주의 같은 노골적인 욕망들인데요. 이 책은요, 모든 것이 유동하는 이 사회에 21세기 인문학 티렉스라고 불리우는 움베르토 에코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동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는 뜻인 거죠. 사실 에코가 이 책을 낼 때만 해도요, 유동사회라는 정도의 변화감만 있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미친 세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번역한 제목인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이 제목 역시요, 굉장히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이 책은요, 미네르바의 성냥갑이라는 에코의 신문 칼럼을 모아놓은 글이라 사실 기승전결은 없어요. 다년간에 걸친 칼럼 중에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에 다루는 이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마음에 드는 제목의 쪽글들을 순서 없이 그냥 보는 거죠. 에코의 글들은 아무리 짧아도요, 지식과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에코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이해한 다음에 차례대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코가 이 글을 묶으면서 하나 중심 주제를 관통하게 놓아둔 것은요, 유동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치지 않고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에코의 해법은요, 일단 우리가
유동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게 옳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성공에 이를지 헷갈리는 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의 분석으로는요, 이런 유동사회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이해하고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옛날이 좋았지 하고 자꾸 과거 회귀만 하지 말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자기 것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세이에 수록된 에코의 글들은요, 그런 생각들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인터넷으로 자료를 베끼는 방법 편에 보면요, 제목도 정말 에코스럽죠. 근데 이 편에 보면요, 요즘 학생들은 과제를 하라고 하면 전부 인터넷을 베껴오는데요, 사실 옛날 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베껴오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에코의 생각입니다. 다만 옛날에 비해서 품이 좀 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통찰이에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자료를 잘 찾아 베낀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차라리 과제를 어떤 주제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왜 신빙성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는 식으로 주면요, 자료를 비교하는 기술과 비판 능력을 기르게 되면서 요즘같이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결여된 시대에 좋은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인터넷으로 베끼는 건 무조건 나빠!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달라진 환경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야기한 달라진 유동사회의 환경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에 충실한 내용뿐 아니라 에코 특유의 풍자와 유머, 비판 같은 것들이 돋보이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죠. TV 드라마 속에서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안요, 집주인들은 하나같이 경찰을 무시하고 뭐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딴짓을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에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가만히 서서 대화하는 장면만 나오면 TV 채널을 고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연출자거나 엄청난 연기를 하는 배우여야지 그나마 가능한데요,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까지 찍어내야 하는 TV 드라마의 제작 환경에서 이런 연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분주히 움직여가지고 긴장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런 게 바로 에코 특유의 재미있으면서도 조금은 신랄한 독설이 살아있는 시각인 거죠. 지식계의 거장이면서요, 현대작품 중에 가장 고전에 가까운 작품을 쓴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글들을 통해요, 그가 가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런 시대를 사는 법에 대한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통독해서 보면서 에코의 생각, 인사이트, 지식, 취향들과 조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취향도 좀 잘 드러나 있는 편이거든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다빈치 코드의 작가인 댄 브라운을 상당히 싫어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요,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요, 그냥 여유 있을 때 책을 펼치고 마음에 드는 쪽을 몇 편씩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글은요, 50여 개의 쪽글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글들이요, 신문 칼럼으로 연재된 것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완결성이 있거든요.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듯이요, 하나씩 꺼내서 보는 것도 괜찮은 독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 딱 보면 정말 읽고 싶은 제목들이 많거든요. 나는 트위터를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핸드폰과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또는 영웅이 필요한 나라는 불행하다, 들어본 농담이라면 날 좀 막아줘, 그리고 골빈 인간들과 신문의 책임, 이렇게요, 제목만 봐도 뭔가 읽고 싶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인문학계의 티라노사우루스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안 책방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요,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